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에디터리의 책장터리 오늘 첫 시간입니다. 에디터리의 책장터리는 두 가지 코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달에 제가 산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밌게 읽은 책, 추천하고 싶은 책, 그렇게 두 코너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에 제가 구매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권이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 우선 요거랑 미시마 쿠니히로 지음, 그리고 엄주 작가님이 재능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책을 냈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을 홍대 땡스북스에서 구매했습니다.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는 부제가 작은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일하는 법이라는 게 붙어 있고, 그래서 저는 끌렸습니다, 일단. 근데 또 이 저자분이 바로 2006년부터 출판사 미시마샤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서 매우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유유희에 꼭 필요한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엄주 작가님의 재능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는 프리랜서의 절망과 희망편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동안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 분들과 많은 일을 주고받고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의뢰 메일을 드리거나 일을 같이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실수나 실례는 아닐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작가님께서 작가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나를 지키며 일하는 방법이라고 쓰여주셔서 한번 재미있게 보려고 합니다. 저희 유유이의 작업자의 사전에 이어서도 볼 수 있는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브래디 미카코의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 다다 서재에서 출간된 책인데, 이거는 벌써 제가 다 읽은 플래그가 붙어 있죠. 두둠치 스테이션 팟캐스트에 이제 편집자님을 초대하고 이 책을 열심히 읽고 방송도 마쳤는데요. 제가 반하게 된 이 브래디 미카코의 신작이기도 해서 이 책은 또 좀 더 자세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선 작가님의 하는 사람의 관점, 그 다음에 이미화 작가님의 수어, 그리고 미지 작가님의 네 컵은 네가 씻어. 이 세 권은 제가 대전에 한쪽 가게 서점에 갔다가 세 권의 책을 한 번에 구매해 오았습니다. 우선 미지 작가님의 네 컵은 네가 씻어는 워낙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미지 작가님이 시 쓰는 남자와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유병록 시인님의 아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한 책이고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선 작가님은 임시재본소라는 출판사를 차리고 독립출판으로 본인의 책을 많이 출간을 하고 있는 분이세요. 저는 2018년에 제주도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도서관 사서 실무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책을 읽고 이 작가님 너무 재밌다. 이 작가님의 어떤 세계가 더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로 사서 일은 안 하시고 이제 출판사를 하시면서 직접 본인의 창작물을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과연 이 하는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매우 궁금한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어, 손으로 만든 표정의 말들, 이미화입니다. 이미화 작가님은 망원동의 작업책방 씀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이기도 한데, 이 수어라는 책은 2021년에 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지도 궁금했고, 작가님의 어떤 책을 읽기 시작한 독자로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에 산 책 총 6권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코너, 에디터리가 추천하는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 3권을
뽑아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은 방금 지난달에 산 책으로 꼽았던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입니다. 브래디 미카코라는 작가님이시고요. 저는 이 작가님의 책을 작년 12월에 양손의 토카레프라는 소설로 처음 만났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두었지만 안 읽었던 나는 옐로우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 이 책을 읽고 작가님께 푹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작가님의 여러 책들을 쭉 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점은 이 브래디 미카코 작가님의 책이 현재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 권의 책을 읽기 시작하시면 앞으로 읽을 책들이 쌓여 있어서 매우 즐겁게 독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는 너무 신기하게도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가장 오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러두기에도 쓰여 있는데요. 2005년에 해키덴샤라는 출판사에서 한번 출간이 됐었고 2005년이면 거의 20년 전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지쿠마 쇼보라는 출판사에서 다시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책의 3, 4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시 덧붙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2024년에 한국에 출간이 된 책이니까 2017년에 재출간된 이후로도 사실은 7년이나 지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브래디 미카코 작가가 40이 되어서 첫 책을 냈던 데뷔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데뷔작이 지금 읽어도 전혀 저희에게 어색함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재밌었던 거는 이 제목과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이 제목에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작가님이 일본에서 이제 영국으로 살러 이제 진짜 일하면서 살러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작가에게 편지를 써주신 거죠. 아주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이제 노동자 계급의 아버지셔서 뭔가 글을 되게 친하게 지냈던 부모님은 아니셨어요. 근데 그 아빠가 적어준 메모에 꽃의 생명은 짧고 괴로운 일들만 너무 많았다 라는 하야시 후미코 식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읽고 이 작가님이 너무 인상을 찌푸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데 어째서 아버지란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 말을 건네준 건가 해서 공항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떠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작가님이 그 뒤에 말을 더 덧붙여서 써놓습니다. 꽃의 생명은 짧고 괴로운 일들만 너무 많았다. 그리하여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 이 말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인데 앞날 따위는 없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이 세상도 인생도 결국에는 똥이 될 뿐이니까 미래는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슴에 품고 그럼에도 계속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와 하야시 후미코가 하고 싶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딸은 최근 술에 취하면 종종 떠올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밑바닥 칼럼니스트라고도 불리는 이 브래디 미카코의 책이고 이 작가의 첫 책으로 여러분들도 이 작가를 처음 만날 때 이 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엔딩까지 천천히 이미화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영화 처방전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작가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방, 작업 책방 씀을 운영하면서 평소에 늘 책방에 가면 뭔가 글을 쓰고 있는 작가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가님의 이제 책이 신간이 나온 것인데 저는 이 책을 상반기 올해의 제 최고의 책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영화라는 어떤 2시간 정도 길이의 긴 집중해서 봐야 할 그런 콘텐츠와는 어느 순간 좀 멀어진 기분이 들기도 해요. 하도 OTT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화관에 내가 즐겨 갔던 시절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리고 그 영화관에서 무엇을 봤었지?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기도 했고요. 영화 처방전이라고 하면 사실 작가님이 소개하는 영화가 내가 많이 못 봤을까봐 조금 문턱이 높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례를 봤을 때 저 역시도 제가 본 영화가 몇 편 안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근데 막상 이 책에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 미화리 작가님의 그 재능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안 본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게 그 내용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고, 그와 더불어 이야기 뒤편에는 이렇게 쿠키라고 해서 그동안 작가님이 독자분들한테 받았던 어떤 고민,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이 영화가 왜 답이 될 것인지에 대한 코멘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좀 잔잔한 위로를 많이 받았고, 더불어서 내가 영화관에 푹 기대어 앉아서 몰입해서 영화를 봤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 제가 더불어서 뭔가 힘을 주고 싶은 그런 분에게 이 책을 선물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주변에 또 선물하기에도 좋은 책이 엔딩까지 천천히인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한밤의 읽기 금정연 강연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출간이 처음 되었고, 그래서 스위밍풀 부스에 가서 이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강연 에세이라고 쓰여 있듯이 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서평가로서 열심히 이제 강연을 했던 것들 중에 3편의 강연을 가지고 책 한 권을 묶어낸 것이었어요. 근데 이 한밤의 읽기라는 것, 그리고 읽고 쓴다는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의 한 권에 다 담겨 있는데, 딱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피곤해 연신 중얼거리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잠자리에 들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책 저 책을 뒤적거리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한밤의 읽기는 회사에 온통 저당 잡힌 것만 같은 인생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내게도 아직 주체성이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외치는 일종의 몸부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역시 독서가 그런 의미에서의 독서인 것 같아요. 제 삶을 어떤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제 맘대로 쓰고 싶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내 상황을 잊고 다른 세계로 또 떠나면서 약간 진정한 쉼을 누리는 시간, 이게 바로 독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정연 서평가님이 한밤의 읽기라고 해서 정말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나서 책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나의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읽기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마음의 운동 같은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써주셨고, 이 3편의 강연 모두 진짜 읽고 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도 즐겁게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 책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